네, 인문계 여성들이 취업 면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스커리어의 하나쌤, 지은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김앤장이 스펙을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합격된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스카이나 상위 여대만 뽑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네. 우리한테 많이 해요. 네. 몇 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상위 여대에서 이제 많이 학교 추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좀 한 몇 년 전부터 좀 다양한 스펙의 학생들을 좀 뽑고 있고, 또 특히나 아주 최근 몇 달 안에 좀 스펙트럼이 확 넓어진 느낌이에요. 많이 사실 못 봤던 학교들, 그리고 뭐 법학과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이제 처음 이렇게 붙는 학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채용이 많다 보니까 학교도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막 아예 뭐 지방에 있는 지방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인서울권이긴 한데 좀 넓어진 부분은 충분히 있다. 네. 그죠? 꼭 뭐 법대를 선호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맞아요. 법대면 조금 이제 학교가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좀 조금 낮아도 낮아도 되는 경우가 네, 있고, 맞아요. 요새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위권 여대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중상위권 대학교. 네. 중상위권. 안 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건대, 한양대 뭐 이런 데도 있고. 건동호수, 네, 맞아요. 그리고 국숭 정도까지는 저희 있었어요. 네, 있었어. 중위 여대.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좀 많아졌고, 맞아.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서류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물론 이제 좀 학교만 보는 건 아니고 경험, 어학 이 총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혔을 때는 이제 이런 분들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선호하는 전공도 따로 있나요? 이 김앤장이 원래 이제 문과생들의 성지라고 많이 불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문과 보통 이제 어학, 인문대 맞아요. 아니면은 뭐 교육, 사회 이쪽 많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뭐 상경도 있고 드물게 뭐 이공계도 있고 이공계도 있긴 네, 했었어. 저희 있었고. 네. 뭐 특별히 어디를 선호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문과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직무 자체가 또 그 문과생들이 잘하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뭐 리서칭 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업무적인 서포트 역할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김앤장 채용은 언제 보통 있나요? 채용이 요즘은 사실 좀 자주 뜨는 건 사실이고요. 자주 채용을 많이 했고, 원래 김행의 수시 채용이라서 지금도 지난주에도 1차 본 친구도 있고, 최종 본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채용이 뭐 있다, 없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작년부터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는 계속해서 났고, 많아진 건 사실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채용이 많아지나요? 이게 막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퇴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저희가 일일이 70 몇 명의 합격생을 다 뭐 감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저희 귀에 들어온 건 없고 개인적인 뭔가 사정이 있어서 연락 없이 뭐 퇴사하신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고 이게 일이 되게 많아져요. 코로나 이후에 일도 더 많아졌고 매출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김앤장.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사분들 많이 영입하고 변호사분들 오시면 당연히 비서, 스텝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뽑고 그래서 지금 뭐 빌딩 몇 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뭐 1등 변호사님, 1타 변호사님들 계속 모시고 있어서 이게 더 자연스럽게 선순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족도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법령이 뭐 제정되거나 하면은 뭐 팀도 TF로 막 생기니까 맞아요.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네. 김앤장 비서님들 다 아름다우시다고 들었는데요. 외모 많이 보나요? 너무 많이 보나요? 되게
되게 조심스럽다. 그래. 근데 옛날에 우리 들어간 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그 경복궁역에 내리면 김앤장인 것 같은데 하면은 같이 막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좀 특유의 약간 좀 세련되고 그쵸. 좀 단정한 이미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 들어간 분들 쫙 돌이켜 보면은 되게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들.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좀 단아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아. 단아하고 특히 좋죠. 여대생 같은 느낌이어야 그렇죠. 돼. 왜냐면 예전에 이제 뭐 요런 여대 많이 뽑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 쌤 말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약간 아까 말씀 깔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얼굴은 사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뭐 선한 인상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대부분의 인상? 착실한 느낌인 것 같아요. 착실한 느낌. 그러니까 뭐 약간 들쑥날쑥하다 이런 느낌 말고 공부를 할 때 되게 빡 하고 뭐 이렇게 아예 손 났다 이런 느낌 말고 꾸준히 이렇게 그래도 자기 할 역할을 잘해온 그런 사람이 묻어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에게 잘 없는 느낌, 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또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좀 잘 보이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좀 착실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체적으로 착실한 느낌. 그쵸. 네. 기복이 많지 않다 이런 느낌. 그 김앤장을 비서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요. 연봉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아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4천 중반 정도 받는 거 제일 많죠. 초중반. 최근에요? 네. 많이 주네요. 많이 주죠. 근데 막 어떤 대기업 정규직 비서면 좀 더 받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비서 연봉 중에서는 좀 못 돌죠. 많이. 맞아요. 그리고 뭐 6대 로펌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700, 8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받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채용 절차가 조금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채용 절차. 간단하게. 그래서 김앤장 채용이 좀 어렵기로 유명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절차만 크게 보면 서류 1차, 2차인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과 면접고 2차에서 또 영어 인터뷰와 면접이 있어서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를 하고 면접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혼자서 막 30분 가량을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청문회 좀 취조받는 것 같은 수준의 좀 심층 면접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정말 많이 해가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준비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면접 준비 기간이? 이거는 조금 그 케이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면접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 인터뷰를 좀 잘한다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뭐 한 달 이 정도 만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되게 많이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떤 자질 또 기본적인 뭐 성향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난생 처음 면접 준비한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한 두세 달을 난생 처음 면접이니까 자소서부터 아예 처음 써봤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2달은 잡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영어를 잘 못하면 합격하기가 어려운가요? 곤란해요. 어려운 질문이다. 근데 영어를 잘 못한다라는 말이 사람마다 좀 다른 맞아.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막 프리토킹하면서 살진 않다 보니까 다들 자기 못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겸손해. 네, 그래서 뭐 어학 점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좀 높아야 돼요. 네, 거의 900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다. 네. 네. 그래서 어학 점수는 높아야 되는데 어학 점수 높다고 이제 회화를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수준이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사해서 어쨌든 글로벌 로펌이니까 뭐 이메일도 쓰고 뭐 이렇게 맞아요. 일을 해야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김앤장 지원하는 그런 좀 스펙 좋은 여성분들의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김행장 영어 테스트를 또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픽만 있는데 영어 되게 잘하는데 그러면 떨어지나요? 이런 분들이 오픽만 갖고 붙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 영어 테스트가 수준이 그래도 나오니까 저희가 뭐 영어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어쨌든 뭐 70명 넘게 했으니까 뭐 알려드리지만 실력은 기본 실력은 토익 900 이상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이 잘 그쵸. 되고 번역이 되고 메일 의사소통, 작성, 그쵸. 메일 작성 정도요. 그렇죠. 의사소통보다는 이메일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도. 개인적으로요. 이제 자신이 문과이고 커리어 욕심은 없대요. 그리고 대학은 상위 10개 대학 중에 경영학과를 나왔다. 고민인 거는 업무는 회의감이 들고 커리어를 못 쌓는 게 흠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김앤장을 준비하는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그건 이제 약간 그 직업적인 가치관과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업에 만족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만나보면 뭔가 성과를 좀 내야지만 만족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게 성과는 안 나더라도 되게 잘하셨다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내가 잘하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좀 이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은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이나 뭐 마케팅, 뭐 경영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도 또 성향이 또 다 되게 그렇게 성과주의적인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하면은 들어가서 되게 잘 맞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회의적이다, 뭐 커리어 발전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인 것 같고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좀 원하는지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좀 얘기 어려웠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서보다 훨씬 업무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서포트도 있고 많은 다양한 직군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그렇죠. 좀 단순한 업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서 그리고 로펌이라는 환경 자체가 이제 변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뭔가 그치. 프로젝트를 딱 하고 맞아. 싶고 막 성과로 인정받고 싶고 맞아. 뭐 새로운 일 딱 해보고 싶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네. 명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그런 사람인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그치. 직업관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뭔가 맞아.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이디어 내는 거는 막 스트레스예요. 근데 딱 정해지면 할 수 있어요. 잘해. 계획적으로 하고 자료 조사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마음 편한데 맞아. 아이디어 내라 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맞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맞는 거죠. 너무 최고죠. 네. 그래서 인턴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업무 성향을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닐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좀 진취적인 성향이라면 실현시키고 네. 싶다 막 이런 분들은 네, 맞아요. 힘드실 수 그래서 있어요. 당장의 취업을 좀 우선순위에 둘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제 업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합격 면접 보실 때도 검증 포인트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영어를 많이 못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여기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을 보시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하시지만 실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하면서 예리하시고 김행장 면접 보시던 분들이 계속 보시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런 성향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사실 당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라도 되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막 4천 얼마 준대 이거보다는 좀 나에 대해서 내 성향 좀 고려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서비스직 경력이 3년 정도 있으신 분인데요. 김앤장을 준비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서비스직 경력과 김앤장을 준비하는데 어필 포인트를 잘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필을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약간 영업 비밀에 좀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알려주세요. 서비스 3년. 근데 일단은 그 김행장이 그냥 일반 기업 비서랑은 살짝 다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이제 모든 기업 비서분들이 뭐 업무적으로 유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펌의 김행장 비서는 사실 이제 막 거의 이제 수행 비서라기보다는 진짜 법률 서비스를 하는데 업무적인 서포터의 느낌이 되게 커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영어 테스트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또 스펙도 보고. 그래서 정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정확하게 해서 일 되게 정확하게 잘하시는 분들을 뽑고자 하니까 뭐 학교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라서 일단 그게 되게 우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서비스직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불리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회사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경험 적은데 뭔가 뭐 사무직으로 뭐 협회에서 일을 했어, 뭐 알바를 했어, 공공기관에서 뭐 했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서비스직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사무직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여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경력을 살리되 잘 그죠. 살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관점을 막 그래서 변호사님 옆에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잘할 거예요. 뭐 이런 서비스 역량을 막 다 100% 녹인다기보다는 이분의 어떤 객관화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분의 어떤 관점에 어떤 포인트를 끌어내는 게 좋을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를 보고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1억을 뭐 가짜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자소서 쓸 때 면접할 때 이분이 한 사람이 하나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비스 경험 많지만 김행장이 좋아할 다른 관점들을 뽑아내서 그걸 비율을 잘 맞춰서 이제 인터뷰를 좀 받을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같이 드리면은 난 비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오히려 이제 전공 특성상 뭐 이 분야 저 분야를 생각하다가 왔는데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마케팅 인턴하다 온 사람들,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인턴하다 온 사람들이 더 많을 만큼 좀 그 역량을 살리기 나름이라서 이 영상 보시고 나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 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얘기를 해보면 또 경험은 이런 데서 마케팅 쪽이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 성향적으로나 또 일을 했던 방식에서 김행장이 좋아하는 방식이 좀 많은 분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우리가 자세히. 맞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조스가 김앤장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왜 그런? 사실 사실 70년 넘었으니까. 네. 왜 그럴까요? 네. 우선은 저희는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원하는 뭐 비서뿐만 아니라 스텝, 뭐 패러리걸, 뭐 이런 다양한 직군에 지원하는 분들과 좀 결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과 분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의 성향을 좀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문과냐 이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하다가 그쪽 성향이 안 맞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마케팅이 뭐 좀 많이 뽑고 뭐 접근하기가 이제 처음에 쉬우니까 이제 해보셨는데 안 맞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장점을 좀 잘 뽑아낸다는 점. 그리고 이제 김앤장의 그 특유의 면접 분위기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심층 면접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장점을 뽑고 스토리를 짜고 했던 부분이 좀 유효하게 좀 전달이 되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저희 이제 맛집 비결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좀 저희가 정말 섬세한 인터뷰를 끌어내는 거. 그래서
없어 보이는데도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거 그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김행자도 너무 자세하게 그동안에 관심 가졌던 그 관심종자 같은 예, 그런 데이터나 한국어를 파악하죠. 그쵸 많이 파악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과 어떤 집요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